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군집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분석 기법 적용이고 군집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본 원리, 계층적 군집 분석,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고 현황 진단 모형입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기법에 속합니다. 이는 데이터에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현황 진단 모형입니다. 현황 진단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하고 패턴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황 진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를 군집화하여 다양한 소비자 그룹을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제품 불량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주요 불량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그룹, 우리는 클러스터라고 하고요. 이런 그룹으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이런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이후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바로 군집 분석을 했는 결과인데요. 녹색 영역, 빨강색 영역, 이 파란색 영역이 있네요. 자, 왼쪽 그림은 군집 분석의 결과인데 이 빨간색 군집과 파란색 군집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빨간색 군집과 파란색 군집이 명확하게 군집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이 됩니다. 장단점입니다. 우선은 군집 분석의 장점, 장점이라기보다는 군집 분석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데이터의 구조 탐색 및 이해, 즉 EDA 과정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에서, 즉 데이터의 패턴 및 그룹을 발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세분화, 시장 군집화, 유전자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이상치 탐지, 즉 아웃라이어 탐지에 활용되는데요. 특히 DB스캔 밀도 기반 군집 분석 등을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분되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금융사기 탐지, 제조업의 품질 관리 등에 응용이 됩니다. 차원 축소 및 데이터 전처리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군집을 통해서 데이터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고 변수 선택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특히 PCA, 즉 주성분 분석과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EDA 과정에서 군집 분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군집 분석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초기 군집수, 우리가 K라고 하죠. 이런 군집 개수를 미리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민즈와 같은 방법은 군집 개수를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적절한 이 군집의 개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기값 설정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K를 뭐 3개도 해보고 5개도 해보고 10개도 해보고 해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직감을 바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값 설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차원이 높아지면, 즉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클리드 거리 기반의 방법은 군집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PCA 등 차원 축소 기법과 함께 사용을 하고요. 군집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원형이나 3차원일 때 구 형태가 아닐 경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K-민즈 군집 분석은 3차원일 때는 구형, 2차원일 때는 원형, 이런 형태의 군집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군집의 형태가 뭐 반달 모양이라든지 원형이 아닌 복잡한 형태의 어떤 군집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같은 군집 내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붙어 있고 다른 군집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실제 이제 색깔이 없는 데이터가 원래는 있었는데 군집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노란색 영역, 빨간색 영역, 파란색 영역으로 이 데이터를 3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이 됩니다. 자,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다고 했죠.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거리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거리 측정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맨하튼 거리,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가 있는데요. 주로 유클리드 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우리가 따온 개념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좌표가 x1, y1이 있고 좌표가 x2, y2가 있다라고 하면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삼각형의 정리 아시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 이와 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맨하튼 거리는 축을 따라 이동하는 거리 측정 방법으로 이 거리는 각 좌표의
x2 빼기 x1의 절대값 더하기 y2 빼기 y1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가 있는데요. 이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간 각도 차이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자, 분자는 두 벡터의 내적, 즉 닷 프로덕트 스칼라 곱이고요. 분모는 두 벡터 크기를 곱한 값이 됩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집합 간 유사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분자는 이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되고요. 분모는 집합 AB의 합집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유클리드 거리, 맨하튼 거리는 공식대로 하면 되고,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 벡터 A가 1,2, 벡터 B가 2,3이라고 하면 벡터 AB의 내적, 즉 분자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요. 분모인 벡터 AB의 크기의 곱은, 자,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식이 아래와 같고요.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나오고요. 자, 자카드 유사도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사과, 바나나, 포도이고 집합 B가 바나나, 포도, 수박이라고 하면 교집합은 바나나, 포도가 되죠. 즉 개수는 2개가 되고요. 합집합은 개수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카드 유사도는 2 나누기 4, 즉 0.5가 됩니다. 자, 종류입니다. 이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하지만, 계층적 군집 분석은 대규모 데이터에는 부적합합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 예를 들어서 K-민즈나 DB스캔 등은 대량의 데이터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에라키컬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간 유사도를 기반으로 트리 구조, 우리 덴도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리 구조를 형성하여 군집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군집을 순차적으로 합치거나 분할하여 계층적 구조, 즉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단계적인 층이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바로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군집 개수를 정의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사전에 군집 개수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트리 구조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 군집의 개수를 정해도 되거든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합적인 방법과 분할적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개념에서 순차적으로 합치는 것이 바로 병합적 방법이고요. 순차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바로 분할적 방법입니다. 병합적 방법,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병합적 방법이 바로 다운업 방식이고요. 분할적 방법이 탑다운 방식입니다. 자, 이 병합적 방법, 다운업 방식은 처음에는 각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고 가장 유사한 군집끼리 반복적으로 병합을 하여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요. 분할적 방법은 반대로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개별 군집을 생성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병합적 방법은 다운업 방식이죠. 따라서 이 아래 처음에 각 데이터에서부터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가면서 하나의 군집을 만들어가는 거고, 분할적 방법, 탑다운 방식은 이 전체에서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개별 군집으로 생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분할적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병합적 방법을 하든 분할적 방법을 하든 우리는 사후에 이제 군집의 개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위에서 군집을 정한다라고 하면 군집은 결과적으로 2개가 되고요. 해당 레벨에서 군집을 정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군집이 생성되는 겁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덴도그램을 통해서 군집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군집의 개수를 정해도 됩니다. 단점은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비효율적인 군집 분석입니다. 한번 병합 또는 분할된 군집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가 많다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가 엄청 많아지겠죠. 너무 많아지고 솔직히 어떠한 레벨에서 끊어야 될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업에서는 대부분 데이터가 대규모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층적 군집 분석보다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군집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에서 군집 간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한 이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 해당 개념에 대한 문제도 주로 출제가 됩니다. 군집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워드 연결법이 있습니다. 싱글 링키지 최단 연결법은 두 군집 간 가장 가까운 최소 거리 두 데이터의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군집 간의 거리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갈색인가요? 갈색 선이 바로
이 최단 연결법이 됩니다. Complete Linkage. 최장 연결법은 최단 연결법의 반대가 되죠. 두 군집 간 가장 먼 두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군집 간 거리를 정의를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파란색 계열이 최장 연결법이 됩니다. 이 최단 연결법은 군집이 연쇄적으로 연결되면서 긴 형태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 최장 연결법은 군집 내 데이터가 밀집된 구조를 가지며 이상치 영향을 덜 받습니다. Average Linkage. 자, 이 평균 연결법, Average Linkage, 이 평균 연결법은 두 군집 간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 간의 거리를 정의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회색이 되고요. 두 군집 간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여 군집 간 거리를 정의를 하고, 자, 중심 연결법, 센트로이드 링키지. 자, 중심 연결법은 각 군집의 중심, 즉 센트로이드, 즉 이 각 군집의 중심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군집 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중심 연결법에 해당하는 것이 빨강색 점선이 해당되고요. 각 군집에서 이 중심, 즉 평균값 포인트를 찾고 그 평균과 평균 사이의 거리가 중심 연결법이고, 평균 연결법은 두 군집 간의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의 평균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즉, 최단 및 최장 연결법의 중간적인 방식이고요. 전체적인 군집 구조를 반영합니다. 중심 연결법은 클러스터의 즉 군집의 평균 위치를 사용하므로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워드 연결법. 워드 연결법은 군집을 합칠 때 군집 내 분산이 최소화되도록 거리를 측정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고, 균형 잡힌 군집을 형성하며 K-민즈와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자, 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이 군집 간 이 거리인 최단 연결법, 최장 연결법, 평균 연결법, 중심 연결법, 이 워드 연결법, 이거와 거리 측정 방법인 유클리드 거리, 맨하튼 거리, 코사인 유사도, 이 자카드 유사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같은 거리 측정 방법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군집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별 포인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군집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 이런 최단 연결법과 같은 것들은 군집을 합칠 때 두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데이터 간 거리가 아니라 군집 간의 거리, 즉 군집을 합치고 분리를 할 때 그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개별 데이터 간의 거리를, 즉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해서 먼저 구하고, 예를 들어서 최단 연결법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